자, 지문 정리부터 먼저 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첫 번째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기 지금 플라톤 철학 이렇게 나오죠. 자, 플라톤 철학의 is central to, 이거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be central to, 중심이 되는 거 됐어요? 자,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이 뭐야? 플라톤 철학의 중심, 얘를 찾아봐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뭐야? 자, 여기 있는 요 주어가, 즉 생각이 is deceptive. 자,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디셉티브다. 기억나십니까? 디셉티브가 뭐였죠? 기만적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원래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거를 약간 본떠서 만든 불완전한 카피다. 기억나셔요? 오케이, 다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be central to.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의자 같은 거. 그 의자는 디셉티브. 속이는 것이다. 기만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야? 이상적인 모습을 본떠서 만든 불완전한 것이다. 주제정의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가 누구야? 플라톤이겠죠. 그는 주장했는데 our senses, 동그라미 쳐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죠. 자, 이게 뭐야?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야. 뭐 있어? 보고, 듣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뭐야? 우리가 요 부분이잖아.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슨 경험이 되는 거야? 무슨 경험이 되는 거야? 감각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은 불완전하다. 자, 그러면 단지 우리에게 줄 뿐이다. 단지 우리에게 줄 뿐이다. 뭘? 현실에 대한 임프레션.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임프레션이 뭐였죠? 인상, 감명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현실에 대한 인상이다. 진짜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뭐일 뿐이다? 인상일 뿐이다. 느낌 와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야, 현실이 A면 현실에 대한 인상은 A-가 되는 거야. 완전 똑같지가 않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요 파트를 놓고 우리는 기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 플라톤 주장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 It is. 요거 구문 하나 있었죠. 기억나세요? 어떤 기능이었어? It is that 무슨 구문? 야,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래? 여기 대조 개념 나왔잖아. 우리의 감각. 됐습니까? 감각을 통한 경험은 현실에 대한 인상, 불완전한 모습일 뿐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오직 뭘 통해서? 리즈닝. 즉 thinking logically. 뭐야 이게? 얘는 감각인데 얘는 뭐야? 이성, 논리 이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요 이성과 여기에 있는 요 감각, 요 두 개의 대조 개념을 잡아야 돼. 자,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상일 뿐이고, 우리가 그러면 진짜 사물의 본성이죠. 본성에 대해서 지식을 얻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가능하다? 추론, 논리적인 사고. 자, 여기에서만 가능하다. 이해됐니? 자, 주제정의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문장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여기서부터 누가 나오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추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했는데, 자, 플라톤은 this idea. 요게 이제 앞 내용 뭐가 되죠? 암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is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크라테스가 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기 앞에 보면 justice나 정의나 도덕과 같은, 정의나 도덕과 같은. 됐어요? 약간 어떤 개념이야? 이 뒤에 보면 나올 텐데 어떤 개념이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게 이제 같이 간다고. 이해되세요? 자, 정의나 도덕은 abstract things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빠르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정의나 도덕은 추상적 개념이야. 그런데 플라톤은 이런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켰다. 그럼 여기 있는 희가 누구예요? 플라톤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기억나? 자, 플라톤은 뭐라고 믿었냐? 오직 추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는 뭐야 이렇게? 물체, 물건. 이 정의에 대해서는 반대 개념이잖아. 이해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 추상적이다.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콘크리트라고 했었어. 기억나세요? 이때 콘크리트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구체적인, 사실적인. 얘는 약간 뜬구름 잡는 거야. 맞아요? 요 abstract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형광펜 쳐놓을게요. 형광펜. 여기 있는 요 단어 abstract와 concrete를 이 지문을 통해서 외워야 돼. 됐어요? 자,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추상적인 개념들 뿐만 아니라 물체와 같은 구체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solid라고 들어봤어? solid가 뭐야, 원래? 원래 고체란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 solid는 약간 구체적인 거, 확실한 거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고체라는 게 뭐야? 형체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 자, for example.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예시가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플라톤 사상에 물체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물체로서의 예시가 등장한 게 뭐가 나왔다? 체어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시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얘가 포괄적이고 약간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덩어리가 어때? 크죠. 물체는 크죠. 근데 그 뒤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간다. 얘는 어때요? 좁죠.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때 들어가는 연결어구가 예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의 순서가 딱 잡혀 안 잡혀? 잡혀. 여기까지가 뭐였어? 주제문. 그리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플라톤은 더 나아가서 물체까지 했고 그 물체의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 문제 나오면 한 큐에 끝내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 우리 내신 대비 때 이렇게 전체 정리하는 걸 이렇게 찍어서 이걸 여기다가 공유하기를 눌러서 카톡방에다 올려놓을 거야. 지문에다가. 강의 끝난 다음에. 그리고 강의는 좀 녹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선생님 얼굴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선생님 얼굴을 꼭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얼굴을 넣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트북과 캡처 카드라는 그 유튜브 게이머 유튜브들이 막 하는 그때 막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필요해. 그래서 그걸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좀 답답한 걸 참아 보시고. 자, 지문 이렇게 봤는데 어때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는 의자는 뭐일 뿐이다? 이상적인 의자라는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을 불완전하게 남아 복제해 놓은 현실에 대한 대용품이다. 인상일 뿐이다. 이게 이 글의 교지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보기 있는 단어를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풀죠. 디라이브 무슨 뜻입니까? 디라이브는 뭐랑 같이 나오는 거야? 형광펜 쳐. 야, 이걸 모르면 못 푼다니까. 디라이브 프롬이 뭐야?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됐습니까? 요 두 개가 쌍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arrive. 어디에 도달하다. arrive 뭐야? 이거 색깔 다르게 할까? 색깔 다르게 한번 해보자.
자, arrive 뭐야? at 어디에 도달하다. 됐습니까? 맞아요? 네. 세 번째는 through는 뭐야?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사가 나오겠죠.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어야지. derive from은 뭐야?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뜻 살짝 적어놓게. 자, derive 뭐라고? 파란색 나오면 안 되고 검정색. 자, 뭐뭐로부터. 사실 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자동사라서 비롯되다. 혹은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혹은 뭐뭐로부터 파생되다. 다 똑같아. 이걸 뜻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외워보라는 거지. 자동사 전치사 뭐뭐로부터 요걸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동사 패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rrive at은 뭐야? 어디에 도달하다. 얘도 자동사죠. 이렇게 똑같죠. 어디에 도달하다. 자, 마지막 through는 전치사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플라톤은 설명합니다. human knowledge.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 주어 동사로 해도 되죠. 인간은 안다. 됐어요? 인간의 지식을 자, 뭐로 여기 지금 동명사 구가 들어가야 돼. ing 구가 들어가야 될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ing가 총 몇 개 들어가니? 그렇지. ing 하는 것으로서 rather than은 뭔데? 뭐뭐라기보다는이죠. 대조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 as 뒤에 ing가 왔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럼 이 두 개를 대조로 파악하면 되지. 그래서 2번 하는 거라기보다는 1번 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을 설명한다. 됐어, 안 됐어? 자, 선생님이 시간을 3분만 더 드립니다. 딱 시계에 맞춰 놓을 거야. 3분. 준비됐어요? 네. 준비. 좀만 더 고민해보고 바로 답 맞힐 거야. 3분 필요 없다. 2분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써보세요.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고 선생님 보기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플라톤은 인간의 지식을 일단 뭐로 설명했다? 여기 이해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해에 도달한다. 그러면 A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채점을 좀 빨간 펜으로 틀린 부분을 우측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은 거에다가 첨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Arriving
at 그 다음에 여기 on이 보이시죠? on understanding 이해에 도달한다 라고 해놓고 of ideal form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through가 들어갈 거야. through 뭘 통해서 여기 이제 뭘 통해서 through logical reasoning directl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ogical reasoning 그치? 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 이렇게 쓰시면 A번이 이제 우리 핵심 키워드가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요. 플라톤은 인간의 지식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arriving at an understanding 이해에 도달한다. 되셨나요? 인간은 이해에 도달한다. 뭐의 이해에 도달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상적인 형태. 자, 이상적인 형태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뭘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죠. 그렇죠.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를 알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지워볼게요. arrive 검정색으로 arrive at an understanding of 이렇게 지워보면 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B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B 너무 쉽네. derive를 어떻게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그렇지. deriving from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생겨나는 거다. 감각에 있어서. 자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여기 뭐라고 적어놨니? 감각적인 뭐라고 적어놨죠? 경험이라고 적어놨죠. 감각 경험. 됐어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 그럼 이 경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perception. 이게 뭐죠? 인식. 됐어요? 자,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도 되지만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걸로 센서리 뒤에 여기 있는 요 단어 perception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찾아본 것처럼 뭐가 있었어? derive from 이렇게 있고요. 여기 derive from 그 다음에 arrive at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rough logical reasoning. 이걸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측에다가 이 답은 여러분이 썼을 것 같고 여기다가 선생님 필기해주는 내용을 좀 적어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동사 패턴 따로 적어 놓을게요. 자, 선생님이 왜 동사 패턴 노트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핵심 동사 패턴 세 가지를 외우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그대로 적어보세요. arrive at an understanding of 명사. 자, 명사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 어떤 포인트야? 얘가 무슨 동사? 자동사. 그렇지. 그럼 요 뒤에 뭐가 온다? 얘가 중요한 포인트지. 얘가 중요하다고. 얘를 알아야 돼. 얘가 뭐야? 전치사. 자, 우리 서술형에서 이 전치사의 개념을 못 엮잖아? 그러면 답이 생각이 안 나. arrive at an understanding. 약간 추상적인 개념에 도달하다, 이르다. 이걸 좀 알아둬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다 체크해봐. 요거 무슨 명사니? 이거. 야, understanding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얘는 understandation. 따로 추상명사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ing를 붙여서 동명사도 만들고 추상명사도 만들어. understand의 추상명사는 understanding이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추상명사 뒤에도 뭐가 올 수 있다? 전치사가 온다. 이번 어떤 전치사 왔어? of. 이거 외워야 된다고. 자, 선생님이 여기 핵심 동사 패턴에 적어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다? 뭐야? 전치사야. 이 개념을 여러분이 못 잡잖아? 그러면 서술형을 못 적어.
집에 가서 이걸 계속 붙잡고 내가 자꾸 해석에서 영작에서 보기에서 전치사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이 안 쓰잖아.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엮을 수가 없어. 이 두 가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동사 뒤에 전치사 오는 개념 됐습니까? arrive는 at이 오고 derive는 뭐 왔어? derive 뭐 왔어? 빨리 외워봐. 뭐야? from. 그렇지. 이걸 모르면은 서술형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적어야지. 뭐야? derive from. 명사지. 얘는 어떻게 쓸게? 명사로부터 비롯되다, 파생되다, 생겨나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자동사 뒤에 뭐가 왔다? 전치사. 그렇지.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꼭 연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스터링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것이긴 한데 through. 자, 이 through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치사라고 부르죠.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는데, 자, 지금 여기 명사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명사에 뭐가 왔죠? 논리적인 추론. 기억나? 논리적인 추론. 뭐죠? logical reasoning. 야, 이 reason이란 단어 우리 외웠잖아. 이성이란 뜻도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쵸? 추론, 사고력 이런 뜻이 있다고 배웠잖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자, 논리적이란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reasonable. 근데 얘는 뒤에 reasoning이 있기 때문에, 그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가 뭐야? rational. 야, 이거 세 개 알아두면 진짜 꿀이지 뭐. 얘네 세 개가 영어에서 이성적인 논리적인이야. 이성적인 혹은 논리적인, 혹은 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되셨을까요? 네. 단어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유희어를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연결시켜야 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누적 테스트를 유형환성 보냐면 이게 내 연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거기 자꾸 이제 연결돼서 덧붙여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됐을까? 자, 요 지문에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를 조금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선생님한테 한 단어만 찾아봐라, 한 부분만 찾아봐라. 그럼 선생님은 약간 요렇게 하고 싶어.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대조야.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를 조금 해놓으시죠. 앞에 있는 동사는 사실 거들 뿐이야. 여기 있는 건 요 이해되세요? 앞에 있는 요 동사는 derive가 올 수도 있고 뭐 arise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 from이 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건 거들 뿐이고. 자, 감각의 인식, 감각적인 경험이나 감각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온다?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온다. 아, 선생님 잘못 썼네. 미안해. 이 선생님 약간, 자, 미안. 여기 답을 좀 바꿔. 여기 디렉틀리를 여기로 가져야 돼. 아, 예, 미안. 채점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약간 실수를 좀 했어요.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디렉틀리가 뭐야? 직접. 그러니까 감각적인 인식으로부터 직접. 그치? 그래서 디렉틀리가 여기 꼭 붙어야 돼. 이게 문장 여기 있는 얘를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좀 붙어야 돼.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쵸? 지금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얘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상적인 형태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응용 한번 해볼까? arrive at 대신에 또 우리 뭐 쓸 수 있을까?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에 도달하다,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그렇지, reach도 있겠죠. 근데 reach는 타동사야. 맞아? reach 뒤에는 understanding이 바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get to 이런 거 있죠. 어디에 도달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있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놔야
유연하게 보기 있는 단어를 딱 보고 이렇게 풀지가 결정이 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똑같이 5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뒷페이지 넘겨서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다르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준비됐어요? 네. 준비. 5분 드립니다. 5분.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플라톤에 따르면 자, 진정한 지식, 현실에 대한 혹은 뭐 사물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진짜 지식은 depends on A에 달려 있다. 뭐가 아니라 B가 아니라. 여기도 대조 개념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동사 패턴 중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arrive at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있죠? rely on이 보이죠. 어디에 의존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보입니까? through 명사가 보입니다.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연결해서 써야 될 거 아니겠어? A번 답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depend on 뒤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동명사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arriving at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나타낼 때 understanding도 있지만 뭐도 있죠? awareness도 있죠. 인식이라는 뜻.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식과 understanding에서 말하는 이해는 똑같죠. 그쵸? 이게 말장난이잖아. 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단어만 살짝 바꿔주는 거야. 어떨 땐 인식으로 주기도 하고 어떨 땐 이해로 주기도 하고 이게 살짝 달라진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쓰시면 돼요? 관사가 지금 없으니까 awareness 무관사로 쓰시면 되죠. 자, 만약에 on이 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부정관사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없으니까. 자, awareness 뒤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 있죠? of. 아까 얘기했죠. 추상명사 뒤에는 전치사 of가 온다. 기억나세요? 자, 얘가 추상명사였고요. 얘가 전치사 of죠. 얘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자, 그러면 awareness 뒤에 of가 오죠. 뭘 이해하는 거야? 뭘? 얘 써주면 되겠죠. 우리의 키워드니까. 이해되세요? 여기다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채점 해보세요. 그쵸?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 through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뭘 통해서? 이번에는 전치사가 나오면은 명사가 나오죠. 이해됐어? 추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어떻게 적어놓으면 돼? through reason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여기도 그냥 쓸게요. 이상적인 형태. 자, 이게 보세요. 명사 키워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이런 추상명사나 약간 이런 것만 이제 살짝 바뀌는 거. 형용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 정리를 잘 해놓으면 서술형 요약에서 보기에 주어지는 단어군을 딱딱 스캐닝을 해서 형태에 맞게 써줘야 되겠다. 자, B번 갑니다. 자, B번 너무 쉽죠? 여기 있는 것 전체를 B번으로 옮기면 되겠죠. 어떻게 이번엔? relying on. 됐어요? 되셨죠? 자, sensory. 아까는 perception이었는데 이번엔 뭐야? 그치, 이게 이제 perception이랑 똑같잖냐. 인식이나 감각의 인식이나 감각적 경험이나 똑같잖아. 경험을 해야 이건 이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럼 여기다가는 뭐 적어주시면 돼요? experience. 이렇게 적어주시면 운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여러분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 지문에서 핵심 동사 패턴을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에서 적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똑같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2번에서 1-2번에서 나오는 핵심 동사 패턴 3개를 적어보세요. 자, 다 적어본 사람은 빨간 펜 들어보세요. 첨삭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엔 뭐였죠? arrive at.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인식. 그렇죠. 자각, 깨달음. on이 있어도 되고 없어. 이거는 조건에 맞춰서 쓰는 거야. 알겠어? 관사는 awareness.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전치사 of 나오고 명사 됐습니까? 주어는 이 명사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 구조를 파악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있죠? 어디에 의존하다.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지, rely on 명사 됐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요 명사는 말이지, 여기 들어가는 요 명사들은 핵심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그걸 알면 우리가 요약에서 문장 구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전치사만 잘 치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전치사 at, 여기 있는 전치사 of, 여기 있는 전치사 on,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죠? through. 어떨 땐 얘들아 through가 나오기도 하고 through 명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by ing로 나오기도 한단다. 이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죠. 그치? 뭐뭐 함으로써, 뭐뭐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선생님 뭐라 그랬어? through나 by라고 했죠. 뭐뭐를 통하여. 과정이나, 이건 느낌이 뭐냐면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순서나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밑에다가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그대로 적습니다. 자, 서술형. 우리 서술형 파트에서 중점 3 포인트를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걸 여러분이 공부해서 1일 1장마다 여러분 이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당분간 선생님이 요약 파트로 좀 문제를 좀 구성할 거야. 이 세 줄 요약이 돼야 돼. 첫 번째 보다. 적어 놓습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내가 써야 되는 문장이 짧을수록 뭐가 중요하다? 자, 뭐가? 문장이 짧을수록 얘 하나가 점수가 된다. 어떤 포인트? 전. 그렇지. 이걸 놓치면 아예 그냥 정답 인정이 안 돼. 그냥 부분 점수가 없어. 물론 학교에 따라 좀 차등이 돼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써야 되는 문장이 짧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요 안에 온 뒤에 여기다 이렇게 짧게 써야 된다고. 여기다가 내가 영작할 때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이 있고 늘리게 쓰면 그냥 내 식대로 쓰면 되는데 짧게 축약해서 쓸 때는 뭐가 포인트라고 다시? 요걸 잘 보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두 번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요겁니다. 요거. rather입니다. rather. 이거 보여요? rather than. 자, rather than은요. depends on 뒤에 여기 전치사 보이시죠? depend on 여기 전치사가 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얘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면 얘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동사가 올 때 동명사 구가 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rather than 뒤에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를 잘 봐야 돼. 요게 요렇게 된다. 요 이해되지? 여기서 많이 깎인다고. 여기는 동명사를 잘해. 요 앞쪽은. 근데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 rather than 뒤에 이 병렬을 잘 못 잡는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요 파트를 선생님이 적어 놓을 테니까 그대로 적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이 동명사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 이것도 빨간색으로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대로 쓰세요. 병렬 구조. 자, 얘가 깨지면 바로 감점이야. 요거 적어놔. 두 가지 포인트 이해되세요?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하면 나 실수한단 말이야. 기껏 잘 동사 패턴 맞춰놓고. 되셨나요? rather than 뜻이 뭐라고? B라기보다는 A에 달려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대기 법이잖아. 그치? 무슨 말이야? B가 아니라 A에 달려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대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렬은 and만 있는 게 아니야.
반면에도 대종 병렬이 될 수 있어. 똑같아야 돼.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경향이 있다야. 경향이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초록색으로 한번 쳐보자. 여기가 만약에 의존하다가 아니라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지. tends to야. 그러면 to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동명사가 아니라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럼 rather than 뒤에도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되셨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어법 기출 때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영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선생님이 해준 것들을 잘 복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